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2020년 병문을 밝았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65세가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분들 신년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이분들의 초년, 중년의 인생의 길을 어떤 길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 이분들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선생님? 요 65세 이민생들 초년에는 물론 뭐 그 시대는 다들 그랬겠지만 그렇게 뭐 후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사는 그런 사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은 그렇다고 하지만 초년서부터는 일찍 부모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 형제하고 일찍 헤어져서 자기가 자구로 노력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고집도 세지만 우지좌지하는 성격들이 아니고 하나면 하나, 둘은 둘,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가는 성격들이라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외골수로 반듯한 사람들인데 고집은 굉장히 세죠. 그래서 뭐 부모 형제한테 큰 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주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년에는 정말로 고비들이 많다고 해야죠. 고력이 자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초년에는 고비가 참 외로운 사주들이죠, 사실은. 그럼 초년에서부터 좀 많이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네. 그럼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자랐다기보다는 내 걸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부모 형제한테 받아서 의지해서 왔다기보다는 자기 자구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치닫는 성격들이죠. 내 걸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네. 그러면 초년, 중년에는 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분들이 워낙에 알뜰하고 정직하고 가다 보니까 중년들에는 이제 자기가 자구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다 보니까 빨리빨리 자기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좀 인간의 바람들이 불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년에는 그래도 많이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의 부유도 있었지만은 금전이 많이 흘러가는 사람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어느 나이에 가장 많은 일들이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제일 힘들었던 나이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입니다. 그때가 제일 뭐 모든 면에서 돈이라든가 자기 자리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뭐 기대고 구걸하는 성격들, 굽실거리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성격들. 그래서 이분들은 40대 후반이 넘어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자리들이 뭐 승진의 운도 있었을 것이고 금전의 사업으로도 굉장히 치닫는 성격들이죠. 그래서 50대 후반서부터는 이분들이 굉장히 내 것을 내가 챙기고 문서로도 굉장히 이분들이 애착, 집착, 주식이나 증권으로도 굉장히 이분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방탈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주식이나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보다는 많이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겠죠. 그럼 선생님 이분들 어떻게 네. 보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말년의 길을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가장 또 중요한 시기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분들 올 한해 좀 어떤 운기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민생들이 병원년에는 왜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뭐 보통 운 들어왔어요. 운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올해는 병원년에는 이분들이 문서의 이동에서도 굉장히 금전으로 후한 사주들이고 또 사업으로도 이제 시작한다고 뭐 그동안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다고 해도 돈이 많이 나갔지만 이제서 그래도 금전의 문이 열리는 사주들.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말년이라고 지금 뭐 현재로는 하지만은 말년서부터 이 사람들이 문이 열린다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탄탄대로 좀 많이 아팠던 사람들도 또 인간으로 상처가 많은 분들 또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다져졌다고 해야 되겠죠. 괜찮네요. 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올 한해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실까요? 올해 병원연에는 이분들이 첫째는 뭐 주식도 괜찮아요. 주식도 괜찮지만 문서의 운이 좋고 가지고 있던 문서를 가지고 이변이 하시는 이변성들도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글쎄요. 생각지도 안 했던 뭐 부모님이라든가 그런 문제에서도 금전이 들어오는 사주들. 또 뭐 형제하고도 등이 돌렸던 사람들하고도 이제는 같이 돌아서서 보듬는 사주들이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해서 이제 말년에 이런 좋은 운기들을 잘 담아와서 말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분들이 좀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민생들이. 올해 병원연에는 진짜 이분들이 좋아요. 뭐 1월, 2월부터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3, 4월서부터 넘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월생으로 좀 바라본다면은 네. 몇 월생 분들이 좀 올한해 운기가 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요. 이민생들이 제일 좋은 사주들은 네. 1월생 음력, 1월, 10월, 9월 이런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오복은 많습니다. 금전의 실패도 많지만은 나간 만큼 또 그만큼 채워지는 사주들. 그리고 워낙에 외골수다 보니까 인간의 아픔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또 그만큼 또 채워주는 사주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좀 더 올한해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 선생님 말년에 운기가 뒤집혀 열린다고 했는데 네. 정말로 초년 중년 고생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네네. 이분들 타고난 말년에 운은 그럼 정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말년은 진짜 좋아요. 근데 몸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말년에 금전이라든가 제복의 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건강을 조심해라.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황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지수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5세가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 올한해 신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우선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의 초년과 중년,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운기를 좀 돌아본다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평생 운기요? 네. 다는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네. 대부분이 자수성가가 많아요. 네. 부모 덕이 없죠. 예, 하지만 부모 덕이 없고 자수성가를 하는 반면에 복은 타고났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 사실은 욕심이 많다는 건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는 내가 하는 일만 해서 주는 월급만 받아. 그거에 만족해. 이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전을 많이 하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실패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실패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수성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전 정신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바라봤을 때 네. 이분들 66세라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네. 이제 가장 65세라는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좀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겪었을까요? 이분들은 사실 초년에 많이 힘들어요. 자수성가니까요. 초년에 힘들다는 거는 부모 덕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뭐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집안의 자손도 있고요. 또 부모가 밀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혼자 뭐든지 읽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경험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하나에서 열까지 내 스스로 주관이 돼서 움직여야 되니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초년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좀 많았을까요? 인간관계요? 네. 참 이 말이 무서워요.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수성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친구도 안 도와줘요. 네. 부모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내가 베풀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사람 많은 게 사실 인간관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하고 동거동락을 하고 내 마음을 열을 수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인간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를 기다리면은 세월 간다.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렇죠. 그거 놓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죠. 때로는 막 마음 상하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눈물도 많이 흘리죠. 그리고 배신감이 늘죠, 남자는. 그렇지만은 사주가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많이 다가가서 내 것을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실은 누가 와서 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거 해 밥 사주고 너 힘들었지?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한 인간관계는 없다. 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이분들 바라봤을 때 네. 지금까지 이분들이 좀 여러 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이분들의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아우 타고난 복 진짜 좋은 거 있죠. 자수성가. 이거를 갖고 태어났죠. 네. 자수성가 아무나 하나요? 아니죠. 못하죠. 네. 예, 정주영 회장님 자수성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책을 절절히 읽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 머리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저게 다 경험이었을까? 진짜 어떤 데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네, 자수성가니까요. 그래서 혼자만의 연구도 많이 하고 네. 혼자만의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옛말에 그러잖아요. 쓰디든 술잔을 내가 마신다 홀로. 네. 이분들이 그래요. 혼자서 쓴 잔을 마셔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날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 노하우가 뭐예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노하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자수성가를 해보니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 덩어리를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노하우를 하나씩 풀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래 안 벌 수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자수성가라는 이 네 글자 단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 올 한 해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네. 65세가 되셨는데 올 한 해 2026년 좀 어떤 변화와 기회들이 찾아올까요? 벌써 65세가 되나요, 이분들이? 네,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네요. 65세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하우 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하우 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집안, 조상님 대대로 뭐 이 집안 까칠해 많이 빌던 집안이야. 너희 집은 교회 다니면 안 돼. 개종했어. 너희 할머니가 막았어. 뭐 이런 거 생략. 정말 이 무궁무진한 그 노하우 덩어리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쓰라린 경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풀어 먹어야 되니까 아니 말년이 쭈쭈빵빵이야. 네. 네. 그래도 말년에는 그럼요. 괜찮아요. 네, 나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이런 자수성가의 사주 좋은 사주를 갖고 있지만 네. 왜 좋은 사주냐고 하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막 여기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뭐 누나가 도와줘 아버지가 도와줘 뭐 동생이 도와줘 해가지고 엎어먹고 또 엎어먹고 막 했다가 이제 다 일어났어. 경험을 쌓아서 이제 두세 번 실패했다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 빚도 갚아야 돼. 이 사람 빚도 갚아야 돼. 너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이런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내 혼자 모든 걸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주 특별한 집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 노하우를 평생 써먹고 살아도 좋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운도 좋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초년 중년에 힘들었다고 해도 말년에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기대해봐도 좋은. 아우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대할 지금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좋고 말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놀아야죠. 맞습니다. 네. 그런 셈은 이분들 네. 태어난 월생으로 봤을 땐 몇 월생분들이 좀 올 한해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은 뭐 거의 음. 이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아, 우리는 왜 달이 좋은 달이 도대체 어디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분들한테 그래요. 야, 너네는 새해가 밝으면 다 좋아. 당신네들은 새해가 밝으면 다 좋습니다. 새해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좋다. 구정진하고.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월생 태어난 월생으로 본다면은 새해부터니까 태어난 월생은 2월, 3월, 4월, 5월. 2, 3, 4, 5월생이. 네.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9, 10월에는 그래도 내가 돈 좀 이렇게 세고 있고 뿌듯해.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이걸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네. 내 성취감이거든요. 물론 먹고 사는 게 달려 있으니까 돈도 벌지만 그러면은 가장으로서는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 가장으로서 할 일을 하니까 뿌듯한 거고 아내로서는 내 남편 혼자 고생하니까 내가 나가서 뭔가 투잡 쓰리잡을 하든가 내 거를 사업을 했을 때 프리랜서 했을 때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은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내 몸 챙기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나가시면은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도 2026년 병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65세가 되신 호라이티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일단 알아보기에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우리 65세 호라이티 분들은 좀 어떤 성향이나 성격 특징을 가지신 분들 일단 우선 많으실까요? 성향이나 성격 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굽힘이 별로 없어. 고집이 세고 남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맡아서 하는 것처럼 해야지 되는 성격이고 좀 강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향은 굽히지 않는 성향이 약간은 쉽게 고개를 숙이지는 못한다라고 나와.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죠?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성격은 좀 강하고.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그러면은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좀 남자다운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강해서 남자처럼 생긴 게 여자 하지만 그래도 남성적으로 일을 할 거나 뭘 추진을 할 때는 남성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남자 범띠 65살보다 이거는 이제 병원년 들어서 65살인 거예요. 네. 남자 65살 범띠보다 여자 65살 범띠가 더 고생도 하셨을 거고 더 강해 성격이 네. 성향이. 그러니까 근데 마음들은 여리다는 건 알아야 돼. 센 척하는 게 아니고 네. 센데 마음속은 여린 편이 많다, 정도 많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 예. 여자분들이 더 세지 조금.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석정이 좀 깊으신 분들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분은 선생님 지금 나이까지 65세라는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이게 남자 다 틀리고 여자 틀린데 뭐 나눠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그냥 털어서 제가 겪어왔던 범띠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년에 부모 밑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갔지만 네. 부모님을 떨어져서 갔을 적에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지. 다 그런데 특히 여자분들은 내가 가장이 되는 형국이야. 내가 부모 밑에서 이렇게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장 노릇을 하는 그런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굽히기 싫어하니까 내 거를 먼저 해야지 돼.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네.
내 일을 하는 게 하면서 살아오신 양반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공직으로 가신 양반들도 계실 거고 살아온 거는 좀 이렇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서 그랬나 막 국에 sup혀가면서 막 아쉽게 뭐 사바사바 해가면서는 안 사신 것 같아. 좀 강해요. 강하고 살아오는 지나간 세월도 초년 중년에도 네. 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무던 애를 썼을 거고 지금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65이 되면 저물어 가잖아. 네. 일적으로도 그러고 좀 저물어 간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분들은 안 저물어 가고 또 뜨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네.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50대까지도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마음고생. 아둥바둥 살아오신 분들인 거네요. 많이 아둥바둥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책임감이나 뭐 고지식한 그런 것 때문에 네. 지키고 살려고 애를 썼겠지, 그죠? 올바르게 사시려고 지키고 살려고 그거를 애를 쓰셨을 거야. 그래서 마음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던 네네네. 좀 과거였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분들 여성분들 중에서는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책임진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았겠네요.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여자분들이 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가정을 일구거나 뭐 혼자 자립해서 나온 남자분들은 의당해야 되는데 옛말에도 여자 팔자 뒤움과 팔자라고 남자 잘 만나면 편안하게 사는 거고 네. 안 그러면 이제 죽어라고 내가 벌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생들이 원래가 일을 해야 될 태생들이라 네. 여자분들도 가만히 집에 앉아서 얌전히 앉아서 살림만 하면 좋겠구만 그렇게를 못하고 뭔가를 해야지 내 직성이 풀린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고 가장 노릇을 나중에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여자 범띠 65살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 65세 호랑이띠 분들 선생님 바라봤을 때 어쨌든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뽑자면은 대략 어느 나이에 이분들이 많은 일들이 겪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40대 중반, 50대 후반까지. 그렇게 나온다? 예.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 관계 모든 게 다 나는 사람 관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돈 관리라든가 뭐 일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붙어야 되잖아. 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사람들하고의 융합이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상처, 배신, 뭐 내 거 주고 뺨을 할딱할딱 맞고 상처를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힘들어져서 많은 변화를 좀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 때문에 돈 잃고 뭐 네. 마음도 잃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분들 중요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2026년 병오년부터는 좀 이분들 어떤 변화들이 좀 찾아올까요? 사실 올 을사년까지도 좀 마음고생들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좌절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년이 되니까 뭐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나이. 요즘 뭐 정년이 뭐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일을 좀 못하게 되신 양반들 네. 내가 좀 묶여야 되는 양반들 65이면 이제 그런 시기로 나가는데 이상하게 65살 되는 병원연애는 범띠하고 뭐 말띠하고 합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분들 범띠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라나 일자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연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장사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뭐 아무튼 일의 변화가 좀 있어서 네. 내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병원연애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변화가 있을 때 요 변화를 잘 잡으시면 네. 말년이 좀 편안해지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서 나이가 있어도 공부를 하셔서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뭘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도 괜찮아지고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년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요. 65살이 범띠분들이. 좋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어떻게 보면 올 한해 이제 2026년 병원년에 들어오는 운기를 잘 잡는 게 앞으로의 말년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요. 정말로 병원년에 이 변화가 많은데 이 변화를 잘 잡아놓으면 나의 말년은 좀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해운년으로 보면 병원년이 또 나쁘지도 않아. 그래서 말년을 보기 위해서 병원년을 잘 보내면 되겠고 병원년이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나오고 근데 건강은 너무 신경을 쓰고 이분들이 바깥으로 티를 잘 안 내. 욱 성질이 있어서 버럭 성질은 있지만 한번 근데 잘 참다가 한번 터져서 그러는 거지 매번 버럭버럭거리지는 않으셨을 분들이 계시거든. 네. 그분들이 이 참는 거는 한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건강세는 좀 지켜야지 된다라고 나와. 건강을 잘 지켜줘야 돈 있어 사람 있어 다 생겼어. 근데 건강 없으면은 다 소용없어. 그죠? 그러니까 건강세는 좀 많이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만 조심을 좀 한다면 괜찮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정말 이분들 그래도 초년 중년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말년에는 그래도 괜찮은 운기들 찾아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돈 갖고 힘들었으면 돈이 채워질 것이고 건강 갖고 힘들었으면 건강이 채워질 것이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자식들한테 효도가 들어온다. 효도 들어오는 건 다른 거 없어. 잘 살면 효도야.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주의가 되고 바뀔 것이다 라고 나와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이게 띠만 보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이 나이만 같은 보고.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와서 1대1로 점사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예약하시고 오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뭐 가까운 데 가서라도 보시면서 내 길을 좀 더 어쨌든 변화가 있는 시기니까 그 변화의 변환점을 상담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정하시면 말년이 좀 편하실 것 같으니 저는 그렇게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분량 좋습니다.